여러분 홈스쿨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야 할까요? 방학이 없어야 할까요? 오늘은 방학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방 여름숲의 하루여행자입니다. 저는 홈스쿨 엄마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홈스쿨 여름방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름방학에 함께하기 좋은 책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홈스쿨의 여름방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저희는 홈스쿨 했던 초기 6년 동안은 사실 방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홈스쿨을 먼저 시작하셨던 선배님들이 홈스쿨인 루틴이 생명인데 방학을 하고 나면 그 루틴이 완전히 무너져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엄마의 에너지 소요가 너무 많이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큰아이가 1학년 때부터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사실 단 한 번의 여름방학이 없었습니다. 물론 겨울방학도 없었지요. 방학이 없어서의 장점은 선배님들의 조언대로 루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서 공부하는지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쭉 이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소설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방학 때 아이들이 신나게 늦잠 자고 늦게까지 놀고 막 일기도 안 써가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하는 그런 작은 일탈 같은 행동을 해볼 수 없어서 그걸 너무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점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방학이 없어도 됐던 이유는 저희가 토, 일 이렇게 이틀은 항상 쉬었고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꼭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야 할까? 이런 의문점도 나중에는 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1이 되면서 저희가 이 외국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국제학교 아이들은 한 1년에 여름방학만 2달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드디어 저희도 방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6년 동안 아침 루틴을 잡아왔기 때문에 작년에 여름방학을 했다고 해서 가을에 아이들의 루틴은 사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가정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한 학년, 한 학기를 홈스쿨을 시작했다가 방학을 한두 달 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루틴을 잡는 시간이 아마 몇 주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학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루틴을 오랫동안 잡아왔던 분들이라면 다시 루틴을 잡기가 너무 쉽고 짧은 시간 동안만 루틴을 맞췄던 분들이라면 아마 방학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학을 해서 장점은 저희가 방학 동안 아이들과 계획을 세웠거든요. 얘들아, 매일 하는 공부 이거 다 빼고 방학 동안에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세워봐. 계획을 한번 해볼래? 라고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막 내놨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것들은 없었고요. 뭐 게임도 원래 안 되는 집이기도 하고 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해서 작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방학 한 달을 하고 났더니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19권,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16권, 둘째는 14권, 뭐 요 정도의 두꺼운 완역본 책들을 아이들이 쭉 깊이 글밥을 늘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기 중보다 이 시간이 참 귀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책 읽는 것과 하나는 운동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수영장이 여기는 코로나 상황이어도 개방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수영장에 가서 정말 5번, 3번씩 왕복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했어요. 수영 실력은 정말 금방 늘었죠. 많이 물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물에 대한 적응력이 완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여름 한 달을 보내고 났더니
저희에게 여름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웠더니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이 자기가 여지껏 너무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책 모임에서 읽느라 못 읽었던 그 책들의 목록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방학에도 역시 책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운동도 수영도 하겠지만 운동이 아니라 악기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큰아이, 둘째, 셋째 모두 기타를 좀 집중해서 가기로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쿨렐레 처음 치는데 우쿨렐레로 한 곡을 끝내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방학의 조언은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방학은 분명히 학기 중과 다른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학기 중에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겨진 고무줄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뒤처졌던 수학이나 영어 요 정도 한 과목만 잡아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기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방학을 지내보고 하니까 많은 계획을 세워서, 물론 많은 계획을 세워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른이 돼서도 많이 겪는 법칙이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간당간당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 아이가 충분하게 해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방학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작은 성공, 작은 성취감, 작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서 성취감을 나는 해냈어.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해낸다고 했지. 라는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작은 계획,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전 시간 1시간,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 1시간은 꼭 한글 책을 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책은 저녁에 30분 이상 집중 듣기를 하고 그 다음 함께 영어로 된 자막을 틀어놓고 자막을 일부러 봅니다. 저희 스펠링 때문에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새로운 영화를 보는 시간을 방학 동안은 내내 갖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문제집은 딱 하나를 하는데요. 이 문제집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스펙트럼 라이팅. 자, 이번 방학에 저희가 집중할 것은 기타와 책 읽기와 그리고 이 라이팅, 영어로 글 쓰는 훈련을 이번 방학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얇은 문제집을 방학 동안 요 한 권만 딱 끝내려고 해요. 자, 이 책은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찬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라이팅 1권 보여드릴게요. 그레이드 1이랑 보시면 자, 네임, 이름부터 쓰고요. 느끼는 감정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묘사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첫 레슨은 아니에요. 아이가 써서 첫 단어는 그냥 단어, 정말 pig 이런 거 쓰는 거였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묘사하는 거를 되게 간단하죠. 묘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느낌을 hard and soft인지 이렇게 블루인지 레드인지 색감, 촉감, 반짝이는지 질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보게 합니다. 문장을 쓸 수 있게 질문하는 거. 문장을 쓸 수 있게 돼 있는 게 요게 1학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어 쓸 때 첫 단어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1학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단어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대문자. 첫 문장이 대문자인 걸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나 느낌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이것이 랭귀지 아트 1학년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에 충실하게 아이들이 묘사해서 그림을 그리고 문장을 써볼 수 있게 하는 것이 1학년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2학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순서가 근데 좀 비슷해요. 이게 보시면 똑같이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오감에 대해서 쓰죠. 그리고 묘사하기. 묘사해서 쓰는 거랍니다. 요게 레슨 1의 What happening인데요. What is happening인데 보시면 요 장면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떤 감정인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를 문장으로 써보는 것이 2학년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2학년 첫 번째죠.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어떤 건가요?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감각, feeling,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감에 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감, 촉감, 아까 오감에 촉감이나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 요게 2학년 거예요, 여러분. 학년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2학년이라고 무조건 2학년 거를 풀 수 있다. 우리가 5학년이니까 5학년 걸 풀 수 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자,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렇게 짧지만 글을 써본 것,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2학년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만들려고 하진 않고요. 자, 네, 여기 일기 쓰듯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여기서 예를 줍니다. 어떻게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처음은 뭐고 중간은 뭐고 끝은 뭐야 이렇게 아이들이 분석할 수 있게 해요. 분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새로운 장면을 주고 이 장면에 맞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시작돼서 중간 내용이 어떻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 라고 써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요게 2학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책은 이렇게 뜯은 이유가 쭉 뜯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을 뜯어서 주고 있어요. 책의 순서는 같아요. 계속 보시면 학년마다 이 쓰는 느낌이 비슷하지만 잘 보시면 문형이라고 하죠. 저희가 글을 쓸 때 어떤 식의 글 형식이 있잖아요.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기사문 작성도 있고 광고문 작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의 형식들이 세분화돼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정도의 글밥, 이 정도의 글은 5학년입니다. 자, 저희 아이가 쓴 게 보이네요. 이게 자 5학년 거 이렇게 썼습니다. 자, 8학년도 문형이 비슷한 아까 5학년 거랑 거의 똑같죠. 형식은 비슷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야기를 쓰는 것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토론하는 글쓰기까지. 자, 이거는 이제 8학년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쉽지 않죠. 그래서 갑자기 제 학년에 맞는 거 하지 마시고 책 보고 저는 2학년부터 우리나라 3, 4학년, 5학년까지도 저는 아까 여기 이 장면 보고 묘사해서 글쓰기가 2학년이거든요. 그레이드 2. 요 정도부터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아이들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 한 권을 방학 동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 책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 뜨아하시지만 차근차근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장씩 뜯어가면서 주시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학습지하던 그런 느낌도 나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매처는 제가 밑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빨리 배송받아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를 쓰는 건 1학년, 처음에 관찰하는 문장, 통문장을 써보는 훈련이 2학년부터 시작됩니다. 2학년부터 시작하셔서 쭉 올라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죠. 성취감을 가지게 하려면 사실 2학년 거 사셔서 학년 없이 뜯어서 주시면 되죠.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방학 건강하고
보람되게 계획대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